안녕하세요. 건강톡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발목 붓기와 심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는 분들 계십니까?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발이 아침보다 저녁에 더 꽉 끼는 느낌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 아니냐?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맞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혈액과 체액이 몰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붓기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거의 매일 저녁마다 붓는다. 아침까지 잘 빠지지 않는다.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발목이 붓는 걸까요? 몸 안에는 혈액과 체액이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정맥은 다시 심장으로 혈액을 돌려보냅니다. 이 순환이 원활해야 붓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흐름이 느려지면 체액이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은 단순히 물이 찬 것이 아닙니다. 몸 안의 순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쪽 발목이 동시에 붓는 경우에는 전신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심장 기능 저하입니다. 심장이 충분히 강하게 혈액을 보내지 못하면 정맥 쪽에 혈액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정체된 혈액은 모세혈관 압력을 높입니다. 그 압력 때문에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조직에 쌓입니다. 그 결과 발목이 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발목 붓기가 심장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증증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쪽 발목이 함께 붓는다.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진다. 아침에도 완전히 빠지지 않는다. 숨이 약간 차다. 계단 오를 때 힘들다.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발목이 점점 더 붓고 있습니까?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발목 붓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에서는 단순 부종과 위험 신호 부종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제 단순한 부종과 주의해야 할 부종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부종입니다. 오래 서 있었을 때, 장시간 비행을 했을 때,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목이 붓습니다. 밤에 쉬고 나면 아침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양쪽 발목이 매일 반복해서 붓는다. 아침에도 완전히 빠지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한동안 남는다. 이를 함요 부종이라고 합니다. 피부를 눌렀다가 손을 떼었을 때 자국이 몇 초 이상 남아있다면 체액이 많이 고여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숨이 차는지 여부입니다. 평소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평소보다 숨이 가쁘다. 밤에 누우면 호흡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심장 기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면 정맥 쪽에 혈액이 고입니다. 그 혈액이 다리 쪽에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신부전 초기 증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발목 붓기 하나만으로 신부전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증상과 함께 봅니다. 이제 또 다른 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신장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액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 간이 약해지면 단백질 합성이 줄어듭니다. 혈액 내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액이 조직으로 빠져나오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종이 생깁니다. 즉, 발목 붓기는 여러 원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인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장과 관련된 부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대개 양쪽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저녁에 더 심해집니다.
아침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이 차는 증상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체중 증가는 지방이 아니라 체액 증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kg 이상 늘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체중이 늘었습니까?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이 질문이 단순 부종과 위험 부종을 구분하는 첫 단계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발목이 먼저 붓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발목이 먼저 붓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 혈액 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정맥 쪽 혈액이 원활하게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정맥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리는 심장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근육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정맥에 혈액이 고이기 쉽습니다. 심장 기능까지 약해진다면 정제는 더 심해집니다. 혈관 안압력이 높아지면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체액이 발목 주변 조직에 쌓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붓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저녁에만 붓습니다. 다음에는 아침까지 남습니다. 점점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발목 부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부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증상이 함께 있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숨이 자주 찬다.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하다. 밤에 누웠을 때 호흡이 불편하다. 기침이 오래간다. 이 증상이 부종과 함께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정맥 혈액이 정체됩니다. 정체된 혈액 때문에 체액이 조직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결과 발목이 붓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심장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신장, 간, 갑상선, 여러 장기가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발목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최근 들어 숨이 더 차는가? 나는 저녁마다 발목이 붓는가? 나는 아침에도 붓기가 남는가? 나는 최근 체중이 늘었는가? 이 질문에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십시오. 정강이 앞쪽이나 발목 위쪽을 엄지로 천천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떼십시오. 자국이 바로 사라집니까? 아니면 몇 초 이상 남아있습니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함유 부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체액이 많이 고여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과 저녁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마다 붓는다면 중력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도 붓기가 남아있다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체중을 재보십시오. 하루 이틀 사이 갑자기 체중이 늘었습니까?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1kg 이상 늘었다면 체액 증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호흡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피로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밤에 누웠을 때 호흡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를 함께 보십시오. 이제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다리 근육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걷기를 늘리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움직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정맥 순환을 도와줍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액이 몸에 머물기 쉽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물을 적절히 마시십시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수면을 지키십시오.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체액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약물입니다. 혈압약이나 특정 약물은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 붓기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고 다른 증상이 함께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항상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발목 부종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마다 발목이 붓는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 아침에도 완전히 빠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냥 피로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모든 부종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서 있었을 때,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붓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양쪽 발목이 반복적으로 붓고 자국이 오래 남고 숨이 차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고 최근 체중이 늘었다면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정맥 쪽에 혈액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체액이 조직에 쌓이고 발목이 붓습니다. 이것이 심장과 발목 부종이 연결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목 붓기 하나만으로 신부전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장 문제, 간 문제, 호르몬 문제, 약물 영향,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 상황을 함께 봅니다. 이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혈압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공복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지질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넷째,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하십시오. 이 네 가지는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바꾸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주 4번 이상, 짠 음식 줄이기, 단 음료 줄이기, 충분한 수면, 흡연 중이라면 금연 고려. 이 기본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혈관은 완전히 굳은 돌이 아닙니다. 생활을 바꾸면 기능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발목 붓기는 그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지금 발목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최근과 비교해 더 자주 붓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몸은 항상 조용히 말합니다. 그 신호를 읽는 사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